여러분, 혹시 지인한테 보험 가입하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래도 지인이니까 알아서 잘해줬겠지. 그런데 막상 보험료가 나가는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만 나오거나 정작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다거나 이런 허탈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현직에서라는 저 같은 설계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땐 조심하는 점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밀을 다 공개할 텐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내고 있는 보험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탐나는 보험의 김상진입니다. 보험 참 어렵죠? 용어를 보면 외계어 같고 약관을 보자니 거의 백과사전 두께고요. 그래서 보통 믿을만한 지인에게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은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이어야 합니다. 6년 넘게 현장에서 수천 명의 증권을 분석하고 느끼며 현직자들만 아는 그 한 끗 차이를 오늘 아주 쉽게 풀어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풀겠습니다. 지인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결정적인 구멍,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필승 조합, 그리고 실비 청구할 때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의외의 상황까지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두셔도 여러분은 상위 1% 가입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인데 알아서 잘해주지 않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지인을 너무 믿고 약관 분석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지인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설계사마다 주력으로 공부하는 상품이 다르고 본인이 익숙한 특정 상품을 위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죠. 이제 지인이 제안서를 가져오면 이것부터 살펴보세요. 바로 3대 질병 보장 조건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진단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에서는 유방, 자궁, 전립선 이런 생식기암이 소액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뇌 심장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중증만 커버하는지 아니면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 투약밖에 없다면 환자 비율이 10% 미만의 희박한 확률이라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치료비 특약도 많이 가입하시죠? 비급여, 종합병원, 그리고 치료 방법에 따라 특약이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약관의 문건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까운지 관계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보장받는지 설계의 구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상품 구성 자체에서 하는 실수입니다.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혹은 오해를 해서 불리한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대세인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알고 계신가요?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약점이 있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동일 보장 조건이라면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설계사인 제가 보험을 들 때는 무조건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합니다. 당연히 고객분들에게도 이걸 우선해서 권장드리고요. 나중에 돌려받는 돈 정말 없나요? 가끔씩 이렇게 환급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는 무조건 비싸져요. 표준형으로 가입해야 일정 부분 환급률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로 동일하게 3대 진단비를 표준형과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수 보장을 위한 보장 보험료는 표준형이 30% 이상 비싸서 불리해요. 그리고 환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적립료를 더 내야 하는데요. 그 결과 100세 만기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은 70% 수준입니다. 표준형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해지 또는 만기 시점이 몇십 년 뒤라는 걸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네요.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갱신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저렴한 보험료만 찾는 경우예요. 일단 갱신형은 처음에는 무척 싸지만 주기마다 비싸지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낸다는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40세 남성이 지금 당장 월 1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0세 이후에 보험료는 급격하게 커지는 결과가 나와요. 이러면 은퇴 이후 이 보험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격 부담 때문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평생 가져갈 소중한 보장이라면 반드시 비갱신형을 추천합니다. 정해진 납기까지만 돈을 내고 만기까지는 쭉 혜택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비갱신형과 무해지급형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전문가라면 모두 동의할 만한 가성비 전략이죠. 저는 꼼꼼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청구하는 게 권리인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전문가라면 조금은 다르게 관리해요. 너무 잦은 청구 이력은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완을 하고 싶을 때 보험회사의 가입심사에서 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이익을 받냐고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 전 알리르물을 작성합니다. 표준체 기준으로는 3년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사항을 보고 심사하게 되죠. 하지만 청구 이력이 있다면 심사자들은 여기에 대해 추가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정형외과에 갔거나 약 처방을 받아서 청구를 했다면 이 이력은 알리르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인수 결과에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청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부담보, 할증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굳이 푼돈 몇만원 더 받겠다고 내 소중한 보험 가입 이력에 청구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진짜 고수들은 병원 영수증을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조건 할 수 있으니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에 하는 거죠. 특히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통원 치료라면 더욱 신중하게 청구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내 이력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핵심 조언 하나 더.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첫째, 상대진단비 보장 범위가 중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지. 둘째, 내가 낸 돈으로 평생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갱신형인지. 셋째, 불필요한 특약으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이것만 잘 체크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의 보험을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담당 설계사예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빠르게 피드백 드리고 혹시나 분쟁이 생겨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받는 보험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뼈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험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내 증권을 봐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중립적인 설계사에게 점검받아보세요.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정보도 없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탐나는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